나는 올해 70이다. 시외버스 정비소에서 평생을 일했다. 기름 냄새, 쇠소리,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침 6시면 작업복을 입고 밤 9시면 기름때 묻은 손을 씻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아내와는 사별한 지 오래다. 48배 보냈다. 폐암이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병이 왔다. 병원에서 석 달을 버티다 갔다. 그 뒤로 나는 혼자였다. 아이도 없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살았다. 정비소 동료들은 재혼하라고 했다. 혼자 늙으면 외롭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외로움보다 익숙함이 편했다. 퇴근 후 소주 한 잔, TV 틀어놓고 졸다 자는 것. 그게 내 일상이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다. 재혼은 늦었다. 아내 서은경을 만났을 땐 내 나이 67이었다. 친구의 소개였다. 괜찮은 사람이야. 말도 없고 조용해. 그 말이 맞았다. 서은경은 말이 적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정리했다. 나는 그게 편안함이라고 착각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다. 친구 몇 명만 불렀다. 서은경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연락이 끊겼어요 라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나도 가족이랄 게 없었으니까. 신혼생활은 평온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 서은경은 내 통장을 물었다.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제가 관리할게요. 나는 건네줬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돈도 많지 않았고 쓸 곳도 없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문제는 어느 날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다. 황도식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유전자 정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유전자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라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고 TV에서 봤다. 하지만 상대는 정확히 내 군번과 옛 주소를 알고 있었다. 20대 때 살던 단칸방 주소까지. 혹시 김선아 씨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40년 전 잊으려 애썼던 이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 아, 그게. 일단 구청으로 오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누구 전화예요? 아, 구청에서 별일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처음으로. 며칠 뒤 서류 하나가 등기로 도착했다. 친자 확인 요청서. 30대 중반 남성. 이름은 김태윤. 모친은 김선화. 고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잊고 살았던 얼굴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25, 정비소 앞 분식집에서 일하던 여자. 김선화.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싸던 손길. 나는 그때 26이었다. 정비소에 막 들어간 신입이었다. 점심시간마다 그 분식집에 갔다. 처음엔 밥 때문이었다. 나중엔 그녀 때문이었다. 말을 걸었다. 라면 하나요. 그녀가 웃었다. 매일 라면만 드시네요. 맛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녀가 보고 싶어서였다. 석 달쯤 지났을까. 그녀가 물었다.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나는 놀랐다. 네, 있어요. 그럼 같이 밥 먹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시장 근처 중국집에 갔다. 짜장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경상도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분식집이 문을 닫은 후 근처 공원을 걸었다.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다.
주방 일을 해서 그랬다. 석 달 뒤 그녀가 말했다.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확실해요? 네, 병원 가봤어요. 그때 나는 겁쟁이였다. 26. 정비소 월급으로는 겨우 먹고 사는 게 전부였다. 결혼, 아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저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도망쳤다. 일주일을 피했다. 분식집에 가지 않았다. 점심은 다른 곳에서 사 먹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왜 분식집 안 가? 그냥 질렸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분식집 문이 닫혀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선아 씨 어디 갔어요? 고향 갔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나 봐.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젊은 나는 그 감정을 묻어버렸다. 어차피 헤어질 인연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뒤로 40년이 흘렀다. 나는 결혼했고 아내를 보냈고 혼자 늙었다. 그리고 김선아를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 40년 전의 일이 서류 한 장으로 돌아왔다. 김태윤. 그 아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왔다. 무슨 서류예요? 나는 재빨리 봉투를 접었다. 아, 그냥 연금 관련 서류야. 보여주세요. 나중에. 아내 은경은 그날따라 내 눈치를 봤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나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 통화를 끊을 때 방을 나갔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서랍 근처를 자주 서성였다. 한 번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다. 뭐 찾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닦으려고.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서류를 봤나? 아니면 구청에서 전화가 또 왔나? 어느 밤 나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에 섰다. 안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몰라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확실하면 연락드릴게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상대는 젊은 남자였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 노인 이름이 뭐라고 했죠? 황도식이요. 친자 확인 서류 받으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곧 올 거예요.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변호사랑 같이 갈게요. 나는 숨을 멈췄다. 변호사? 왜? 재산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아요. 집하고 예금 좀. 그래도 정리는 해야죠. 나는 천천히 화장실로 갔다. 물을 틀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낯설었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밥 먹어요. 네. 밥상을 받아 먹으며 아내를 관찰했다. 그녀는 자연스러웠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며칠 뒤 나는 구청에 갔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다. 김태윤 씨가 친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모친 김선아 씨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하더군요. 유언이요? 네. 아버지가 황도식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태윤 씨가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DNA 검사를 하시면 명확해집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동의하면 모든 게 드러난다. 거부하면 그것도 이상해 보일 것이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법적으로 김태윤 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태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 핏줄이라면.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날씨가 좋아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 며칠 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유언장 미리 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국을 먹다 손을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를 일도 있잖아요. 나 아직 건강해. 그래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아내는 눈을 피했다. 그냥 만약의 경우예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아내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은행에 갔다. 아내와 함께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쳤다. 일부러 틀렸다. 이상하네, 어제까진 기억했는데. 직원이 물었다. 다시 해보시겠어요? 뭐였더라.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아내를 쳐다봤다. 여보,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말했다. 1234 아니었어요? 맞다. 비밀번호를 치니 열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 헷갈리는 척했다. 이 계좌가 뭐였지? 적금이에요. 그랬나? 은행을 나오며 아내가 물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나이가 나이니까.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들었다. 아내의 통화 소리.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비밀번호도 헷갈려 하고. 네,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문틈으로 아내를 봤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아내가 보험 서류를 가져왔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 보험 수익자 변경이요.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읽는 척하다가 물었다. 왜 갑자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제가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이름을 삐뚤빼뚤 썼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아내가 서류를 확인했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아내가 내 치매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김태윤,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집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중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김선아를 닮았다. 눈매가 특히. 황도식 씨 댁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김태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40년을 숨겨온 비밀이 눈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아버지, 아니 황도식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황도식이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아내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저는 김태윤입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세요. 상태요? 치매세요. 기억을 못하세요. 김태윤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멍한 표를 지었다. 아내가 김태윤을 밀어냈다.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곤란해요.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김태윤이 떠나는 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들었다. 아내의 전화 소리. 왔었어요. 그 노인 치매야. 아무것도 기억 못해. 지금 정리 안 하면 다 그쪽으로 가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김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핸드폰 번호는 구청 서류에 있었다. 혼자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중앙공원 벤치에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산책 간다며 집을 나섰다. 중앙공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김태윤이 나타났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는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봤다. 김선아가 보였다. 코, 인매, 이마선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남기셨어요. 김태윤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나와 김선아 그리고 갓난아이.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 나는 26이었다. 김선아는 배가 불렀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이 사진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그럼 저를 아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모르고 살았어. 40년 동안. 김태윤의 눈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공장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일하시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하지만 우리를 버렸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이니까. 저는 원망했어요. 오래.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렸었다, 무서웠을 거다라고만 하셨어요. 김태윤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사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봐라.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만나봐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인정도. 그냥 한 번이라도 내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나는 김태윤을 바라봤다. 40년 전 도망쳤던 책임이 눈앞에 서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김태윤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1시간쯤 앉아 있었다. 김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나는 듣기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헤어지기 전 김태윤이 물었다. 혹시 DNA 검사하실 수 있으세요? 왜?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저는 황도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성을 바꾸고 싶다고? 네. 어머니 성은 제가 오래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성도 갖고 싶어요. 늦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검사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이 섰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리고 아내의 계획도 막아야 한다고. 그날 밤 아내가 또 서류를 가져왔다. 여보,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진명의 이전이요. 절세를 위해서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좋대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누가 그래? 세무사가요. 언제 만났어? 얼마 전에. 나는 서류를 덮었다. 나중에 할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 세금 문제도 있고. 나는 아내를 똑바로 봤다. 당신 김태윤 알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요? 모른 척하지 마. 다 알아. 아내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태도를 바꿨다. 알면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재산 뺏기고 싶어요?
우리 재산? 네, 우리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내 치매 연기를 믿은 거야. 아내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나 치매 아니야. 다 연기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이 뭘 계획하는지 보고 싶어서.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냉소를 지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이혼? 그럼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상관없어. 뭐가요? 재산 따위. 내가 잘못했어. 40년 전에. 나는 서류를 찢었다. 당신이랑은 끝이야.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쌌다. 후회할 거예요. 아내. 문이 닫혔다. 나는 홀로 남았다. 며칠 뒤 나는 김태윤에게 전화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내 아들이야. 전화 너머로 김태윤의 숨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40년 늦었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내가 명의를 바꾸려 했던 서류들을 무효화했다. 그리고 김태윤을 법적 상속인으로 등록했다. 법정에서 나는 말했다. 저는 늦게 아버지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아버지답게 살고 싶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재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책임 때문입니다.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끝났다. 아내는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기 혐의로 기각됐다. 지금 나는 작은 집에서 아들과 살고 있다. 김태윤은 황태윤이 됐다. 성을 바꿨다. 나는 아직도 그 사실이 낯설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나눈다. 잘 잤어? 네. 밥을 먹을 땐 마주 앉는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다. 가끔 산책을 간다. 어색하다. 40년의 공백을 몇 달 만에 메울 수는 없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태윤도 나도. 어제 태윤이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같이 갈래요? 그래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경상도로 갔다. 김선화의 묘 앞에 섰다. 나는 절을 했다. 미안하오. 40년 늦었소. 태윤이 옆에서 울었다. 나도 울었다. 돌아오는 길 태윤이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 있으니까. 고맙다. 피는 숨길 수 없었다. 40년을 숨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하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늦게나마 옳은 선택을 했다. 지금도 가끔 후회한다. 왜 그때 도망쳤을까? 왜 김선아를 혼자 두었을까? 왜 아들의 성장을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사는 것뿐이다. 아들과 함께 조금씩 천천히. 어젯밤 태윤이 물었다. 아버지, 저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렇게 불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른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 40년 늦은 인정. 나는 이제 아버지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아버지답게 살고 싶다. 태윤에게 빚진 40년을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오늘 아침 태윤이 밥을 차려줬다. 드세요, 아버지. 고맙다, 아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이른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들이 있다. 가족이 있다. 늦었지만 시작이다.